제가 처음 견성을 할 때 그 한 제가 그 견성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때 당시에는 제 스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때는 솔직히 견성을 하고 나서도 이게 이게 뭐지? 그때는 왜냐하면 견성에 대한 어떤 상이 있었어요. 견성을 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굉장히 그 치밀하게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 기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내가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를 밝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견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설정을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강도나 수준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것을 넘어서야지 그 자기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자신에서 자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의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그것은 나의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으로 내가 설정을 해서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지극히 이뻐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간섭을 많이 하셨고, 그냥 기대가 높으셨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죠. 좀 불만스러우신 거가 있으시면 꼭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딸이었냐면은 약간 부족한 딸?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고, 항상 뭔가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이야기도 공유를 하고 이런 그런 어떤 그 관계를 가졌었는데, 제 글을 보고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저희 아버님 또래의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저 같은 딸이 있으면 너무 좋겠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깨달음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때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나를 똑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참 신기하다. 그리고 굉장히 고마웠어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냥 나의 모습으로 그냥 인정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사실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뭐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게 저에 대한 어떤 관점을 확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저 자신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 어떤 게 펼쳐지냐면은, 그 카드 덱 있잖아요. 카드 덱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가. 그러면서, 아, 나는 내가 이때까지는 한 카드를 이렇게 딱 내 손에 쥐고, 아,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다른 카드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나라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 이런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게 난데, 나는 이 한 가지만 치고 전전긍긍했구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이 모든 카드에 있는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는 게 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가 지고 있던 나라는 것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같이 공부하던 스승님이 저한테 견성인가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가치를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처음이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 뭐, 견성이라면은 뭔가 대단한 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저의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 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였다는 것을 사실은 좀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견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의 한 설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에서 굉장히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경험인데, 그렇게 되면은 나의 본성에 뭐가 드러나냐면 대자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대자유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나를 봤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유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내 생각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고, 내가 나라는 것에서, 그 나라는 것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설정한 거란 말이죠. 그 설정한 거를 가지고 나는 이렇네, 나는 저렇네,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라고 붙는 그 뒤에 모든 것은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정이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규정과 설정들을 있게 한 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가 있어요. 난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무언가에게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게 사실은 어떤 창조의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뭔가를 규정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나의 진정한 나는 그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그게 견성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이 삶에서 대상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내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나를 보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나의 생각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나를 규정하지 않는 거,
그 모든 것은 내가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